자, 기무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무사가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감청했다는 폭로가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기무사가 대통령과 장관의 긴밀한 국정 토의를 감시할 까닭이 없다. 지휘권자까지 감시하는 실태라면 기무사가 벌이는 도감청의 범위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했다는 주장인데요. 자, 언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다는 건지 좀 그 배경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에 해군 출신의 윤광훈 국방부 장관이 다른 어떤 윤광훈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건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전에는 기무사가 국방부 장관을 상시적으로 도청을 해왔던 거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한테 전화를 건 것을 그 내용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보가 된 부분입니다. 아직 뭐 제보를 받은 내용이군요. 밝혀진 내용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군인권센터에서는 그 국방부 장관을 도청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를 도청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대통령이신 문재인 민정수석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건 정확히 당시 이제 민정수석이었었죠. 문재인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관련된 업무를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상의하는, 그렇죠. 얘기하는 통화를 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뭐 지금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30일 어제 이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요거는 기무부대 그 내부에서 나온 어떤 그 군인권센터에 지금 제보가 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무부대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래 그 하늘에 별이 두 개 떠 있는데 하나는 국방부 장관 별이고 하나는 기무사령관 별이다. 여기서 이제 그 하늘이라는 것은 국방부 하늘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방부 장관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무사령관이.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뭐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감청했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또 감청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그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전용으로 군용 전기통신 요거를 하는 경우만 예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작전상의 필요가 있을 때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적으로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뭐 합법 불법을 떠나서 지금 이게 작전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와 같이 그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 대화를 감청했다는 것이 어떤 놀라운 일입니다. 국가 보안에 위배되는 상황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법 조항도 있고 거기는 대통령이 정보수사기관의 장한테 그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전제가 뭐냐면 국가 보안에 안보에 위배되는 어떤 것에 대한 것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위배된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저 군인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통상적으로 도감청을 계속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대통령과 대화가 걸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MB 정부 때는 기무사령관들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글쎄요, 그 이제 기무사관학교라고 있다는 겁니다. 기무사 요원을 양성하는 이런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노무현 자서전을 어떤 이제 후보생이 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있는 걸 보고 나서는 뭐 불운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009년에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 소식이 이제 들리자마자 기무사 요원들 중에 일부가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건 내부의 좀 제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은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무사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가 내지는 기무사가 어느 정도의 그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내지는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거든요. 뭐 정치적 중립 의무고 뭐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그냥 편향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띠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기무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정치적인 편향성을 보여왔는데 또 이 기무사가
민간인에 대한 사찰과 또 그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어요. 내용 자체는 이럽니다. 군에 면회를 가게 되면 그 위병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뭐 거기서 쓰고 이름을 쓰게 되면 그것을 모아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경찰에서 할당된 경찰망을 통해서 조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무사 자체로는 흔히 말하는 사법망이 없습니다. 저도 경찰에 있을 때 이제 심스나 킥스 같은 것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일종의 위탁을 해갖고 쭉 이제 뽑아오는 거죠. 근데 왜 뽑아왔느냐? 그건 사실은 그냥 뽑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부분이니까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런 망을 제공을 해줬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죠. 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히 경찰이 그걸 이제 공개를 해야 되지만 지금 제보 내용으로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경찰에 있는 회선을 통해서 그것을 개인 정보를 열람을 했다. 그리고 그 열람한 부분에서 만약에 뭐 전력에서 뭐 시위를 했다, 누구 어떤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역으로 그와 만난 사람을 다시 체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병사를 만났지 않습니까? 어떤 위병소 온 사람을. 그러니까 면회 온 사람의 신상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추적을 하는군요. 역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법이 이게 합법적이냐? 왜 경찰을 통해서 다시 가느냐?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경찰은 무슨 근거로 이것을 제공해 줬나? 이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경찰에 있을 때도 그걸 함부로 조회했다간 굉장히 큰 징계를 먹거든요. 근데 조회하는 것은 다 그 기록이 남잖아요. 다 로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없다고 하면 수는 없는 거고, 그럼 무슨 근거에서 그걸 하겠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경찰에서는. 근데 지금 제보 내용 자체로는 제공을 했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거기는 그 기록만이 아니라 전과 기록까지도. 그러니까 전과 기록이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수사 기록입니다. 경찰에는 수사 기록이라고 하는 입건 기록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느 시위에 참여했다가 어떤 판결을 받기 전에 뭐 이렇게 된 부분도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종의 수사에 응용했다는 것이 되니까 이거 자체 근거는 뭘까? 저는 사실 이걸 들었을 때 그 시스템을 아는 저로서는 이게 상당히 굉장히 위험한 업무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사찰했다는 게 뭐 그것도 문제지만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에서 이런 망을 제공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갔다 왔으니까요, 거기에.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기무사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개혁안이 2주 내로 발표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뭐 빠르면 다음 달 2일 날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지금 이제 기무사 개혁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인적 물적 그 개혁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기무사가 4,00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30% 정도를 줄여서 1,200명 정도를 인적으로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적으로 이 기무사를 그대로 이제 둘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이하 부대로 둬 가지고 보안 방첩 본부 이렇게 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외청, 병무청처럼 말이죠. 외청화 해가지고 청장을 민간인으로 그리고 부청장을 갖다가 군인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확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무사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무사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보안사입니다. 그래서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 모르지만 기무사는 그 쉽게 말하면 뭐 소위만 돼도 육군 뭐 그 대령하고도 뭐 맞먹고 소위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진 권력이 굉장히 많았는데 군대만 뭐 정보를 갖다가 감찰하고 뭐 예를 들어서 정보를 얻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만은 민간인까지 지금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감찰하고 무수부리의 권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 의지도 강하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여기 기무사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4,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그 군인 인원만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저희 용어로는 망원이라고 하는 정보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무사가 운영하는 특활비를 통해서 여러 민간인 정보원들을 많이 고용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인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제보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특활비는 어디서 나왔으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도 사실은 이 개혁할 때 정확히 짚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로 민간인 사찰을 위해서 민간인을 고용했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4천 명은 기본적으로 군인 인원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고 사실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국정원 특활비를 200억을 써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시민단체라든지 또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몇십만 원씩 주면서 그 소위 이제 그 요원으로 프락치라고 그러죠. 예, 뭐 그런 예. 식으로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 4천 명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렇다면은 그 귀를 갖고 있는 거죠. 눈을 예. 갖고 있고.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뭐 저도 그 귀와 눈에 걸렸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나 국회 이런 데도 다, 그렇죠. 다 활동 거죠. 상황을 예. 다 이제 파악하고 있었다. 모르는 이렇게 게 볼수 없는 거죠. 있겠네요. 대한민국을 예. 사사치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예. 뭐 계속해서 기무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은 이 개혁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글쎄요. 참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